불붙은 박근핵닷컴.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박근핵닷컴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청원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접속자가 현재까지 65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NPDP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박근혜닷컴? 네,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네. 지금 65만 명이 넘었고요. 네.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지금 네. 보면 국회의원 의석을 탁탁 해놓고 네. 응답한 사람은 찬성한 사람은 초록색, 반대한 사람은 빨간색 눌러보면 누가 반대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이걸 잘 만들어놨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되게 이제 활용하기가 좋은데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데 일단 하여튼 되게 아이디어 좋고요. 기술이 잘 집약한 그런 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들어갔던 대통령은 탄핵을 요청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을 직접 청원하는 건데 일단 이거 가입한 다음에 의원들 이름을 치면은 이메일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탄핵을 찬성해 주세요. 이렇게 메일을 딱 보내면 거기다가 뭐 yes, no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접속자가 뭐 65만 명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니까 실검 지금 1등이 1위인가 2위에 올라가 있던데요. 네, 오전 10시 기준으로 지금 65만 명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새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더 많이 늘었고요. 사실은 이게 당마다 또 다 달라요. 당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응답한 사람이 찬성한 사람도 몇 분 있고 지금 보니까 4명은 또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3명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찬성을 해달라, 청원을 좀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은 없습니다. 1위가 이정현 의원이고 뭐 2위가 뭐 예상하건데 김진태 의원이고요. 3위가 또 친박, 또 조원진 의원인데 이 세 분한테는 상당한 많은 어떤 그 네티즌들이 좀 청원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아직 응답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정현 의원 딱 검색을 하면 사진 뜹니다. 밑에 이제 이메일도 있고 뭐 쫙 페이스북 그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름 쫙 쓰시고 이메일 쓰고 탄핵 청원 보내기 하면 이제 싹 이정현 의원 이메일로 탄핵 청원이 간다는 건데 56명이 이정현 의원한테 탄핵 청원을 했다고 했는데 뭐 이정현 의원은 당연히 뭐 답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을 한번 뽑으면 그 사람이 결국 이제 뭐 임기 동안은 그 어떤 이제 대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어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어떤 직접적인 목소리들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의원들한테 자신의 의견을 보내고 또 요청하는 이런 식의 어떤 민주주의가 좀 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많이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개인들은 힘들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왜냐하면 이걸 지금 답해야 되고 지금 전화기도 거의 지금 먹통 상태라고 워낙 사람들이 많은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거의 먹통 상태라고 하니까 아마 국회의원들로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사를 표시한다. 또 이런 것들 자체는 상당히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의원들 굉장히 곤란할 거다. 전화가 많이 와서. 왜 전화가 많이 오는지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네. 다음 화면 일단 먼저 보시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시면 표창원 의원이 바로 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주저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을 나눠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걸로 적힌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 가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문자 폭탄 지금 받은 어떤 의원들의 휴대전화 하나를 저희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이 보세요. 이게 새누리당 모 의원의 휴대전화입니다. 보면 여기 국민은 지금 탄핵을 원합니다부터 7개, 몇 개 계속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말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은데, 일단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무집행 방해죄 내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표창원 의원 고소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표창원 의원이 저 전화번호를 유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국민의 뜻도 이해가 되고 또 국민이 이제 직접적으로 국회의원한테 저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저 완전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냐 간접 민주주의냐 했을 때
계속적으로 저걸 보내가지고 사실은 일상생활 좀 불가능해 한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마음을 이해를 하지만서도 그렇게 좀 이 국회의원의 어떤 개인적 양심이라든지 기관으로서 하던 행동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니 휴대전화 번호를 이제 표창원 의원이 올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그 휴대전화 번호는 이제 공대생이 올렸다고는 예, 하는데 예. 그 공대생이 휴대전화 올리게 된 계기가 예. 결국은 표창원 의원의 저런 행위 때문이에요. 아. 그리고 그럼 표창원 의원이 저런 행위를 한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나 이런 거에 맞는 것이냐? 예. 왜 그러냐면 자 저거는 국민의 알 권리와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임의로 분류한 거잖아요. 뭐 그런 근거가 측면이 어디 있죠. 있어요? 그냥 뭐 신문 같은 거 보고 아 누구는 아마 찬성할 거야 내지는 본인이 어디 가서 사적으로 국회의원회관 다니면서 뭐 의원들한테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서 판단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그 주저하는 의원 중에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뭐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국회의원들이 그 일정한 근거도 없이 정말 그 어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야 될 거라면 저도 뭐 국민의 알 권리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찬성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지금 표창원 의원의 행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본인의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올려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뭐 그 예를 들어서 지지와 반대, 비판 이런 걸 유도하는 결과가 됐잖아요. 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사과를 했지만 아직도 저런 행태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 즉각 중단해야 될 일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받는 문자를 저희가 좀 봤습니다. 몇 개를 제가 샘플링으로. 네, 보시면, 자, 김세현 의원, 부산에 있는 김세현 의원한테 문자가 갑니다. 자, 의원님, 언제나 소신을 지키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경련데요. 2,000통 넘게 거의 욕만 들었는데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또 속냐. 심사숙고해서 탄핵하세요. 탄핵 우주의 안 하면 기운을 모아. 네, 의원직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다음 것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촛불을 바라보면 꺼진다라고 했던 김진태 의원입니다. 자, 김진태 의원에게는 이런 카톡이 갑니다. 김진태 의원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해서 고맙습니다라고 답을 하자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사퇴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또 다른 것도 모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네, 김무성 프레스입니다. 대표한테 이렇게 갑니다. 자, 띵똥띵똥 탄핵 찬성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답이 없죠. 그러니까 또 띵똥띵똥이라는 분이 찬성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찬성하라는 얘기죠. 김무성 대표한테는 전 대표한테는요 너무 많은데 저희가 방송에 적절한 것 적절한 것만 보고 하나 지금 보낸 떠서. 겁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은재 의원을 향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자, 이은재 의원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탄핵표 던지기 싫으면 사퇴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은재 의원이 평소에 했던 것을 캡처를 해서 사퇴 편지 발사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예전에 그 조희영 교육감한테 사퇴하세요 이거 했을 때 그걸 좀 패러디하는 것 같은데 아유 뭐 지금 뭐 새누리당 휴대전화가 좀 불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것은 의원실의 사무실 전화번호이고요. 보통 의원님들이 명함에도 휴대전화는 잘 기재를 안 그렇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역구에서도 뭐 개인 전화에 전화가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개인 휴대전화가 공개되거나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에 여러 가지 문자 폭탄이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만큼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것인데 아까 표창원 의원님의 이제 탄핵 찬반 명단 올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박지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표창원 의원님의 신분이 문제인 겁니다. 표창원 의원께서 예전에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활발하게 트위터 활동을 하시던 그냥 일반 민간인으로서 그런 상황에서 또는 정말 일반 시민이 트위터상으로 저렇게 했다라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자신은 국회의원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찬성 반대 의원이 누구라는 것을 그분의 어떤 양심의 소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엄밀히 말하면 팩트가 아닌 것을 그렇게 트위터에 올리시는 일을 하시기보다는 같은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새누리당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신 분 아시잖아요. 지금 명단에 올릴 정도로. 그분들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만나시고 접촉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표창원 의원의 트위터인데요. 새누리당의 고소를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소환이든 대진이든 다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글쎄요, 요걸 한번 보니까요. 정치적 테러라고 하시더군요. 전화번호 유출한 사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전 생각이 다릅니다. 저도 좀 달라요.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여기가 저는 별도의 사적 전화가 아니라 명함등으로 적극 공개합니다. 그걸 공개한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요, 이 지금 유출된 전화번호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대조해 보니까 대부분 개인적인 사적 전화번호가 맞아요. 유출이 된 것 같던데 이거 글쎄요 표창원 의원께서 좀 사실관계 조금 파악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뭐 새누리당 의원 전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있는 거랑 여기 유출된 거랑 비교해 보니까 대부분은 사적 전화던데. 저도 몇 분 국회의원 아는 분들 전화번호 확인해 보니까 같더라고요. 같은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번호들이거든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할 여지가 아주 높고요.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해서 공인이라면 대통령 번호고 뭐 모든 사람 번호를 다 공개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공인이라는 거는 번호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론이나 이거에 공인이라는 거지. 사적인 전화번호, 뭐 부인, 가족, 자식 다 공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뭐 표창원 의원이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저걸 계속 강요하는 거는 양심의 자유도 반할 수가 있고요. 저것도 법에 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 방식 말고 설득하고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현장에서는 뭐 박수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예. 시위 현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의 신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그럼 표창원 의원 개인 집에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아니 문 열어 왜 사생활이 없느냐 국회의원 집이지 않느냐 같이 하면 자자고 좋겠습니까? 네. 이제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네.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헌법기관이에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도 다 지역구에서 뭐 표에서 올라온 분들이에요. 자신이 소중하면 다른 분들도 그만큼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너무 자신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하는 게 옛날에 홍위병들 있잖아요. 다 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들 좀 각별히 유념했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탄핵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인 의견의 표현도 현행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